네, 채권보이 진행자 이재 기자입니다. 오늘 9월 25일 월요일 채권보이 위클리 시간입니다. 한 주간의 그 글로벌 채권과 국내 채권 시황 분석을 해드릴 텐데 어떻게 보면 9월 FOMC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이를 보면서 고금리 장기화 분석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각국의 통화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는 한 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래저래 확인할 게 많았던 한 주인데 자, 오늘 우선 글로벌 채권 시황은 박준우 KB증권 연구원 연결해서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KB증권 해외채권 박준호입니다. 한 주간의 글로벌 채권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 이 미국의 장기 금리는 급등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난주 글로벌 금융시장을 보면 금리도 많이 올랐고 주가의 조정폭은 이전보다 더 커졌고요. 게다가 달러 강세가 지속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특히 채권 중에서는 지난 수개월 동안 미국 하이힐드, 위험도가 높은 채권들의 성과가 좋았다라고 하면 지난주는 미국 하이힐드 성과가 상대적으로 저조했고 금리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하이힐드 대비해서는 국채의 성과가 상대적으로 우수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글로벌 금융시장은 금리도 올라가면서 채권 시장도 안 좋고 주식도 하락을 하면서 주식시장도 안 좋은, 전반적으로 다 안 좋은 그런 한 주였다라고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금리만 놓고 보면 장기 금리가 또 한 번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시는 것처럼 한 8월 중순 이후부터 금리가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요. 특히 지난주에는 금리가 거의 4.5% 수준까지 근접을 하면서 10년물 금리 기준으로 전고점을 계속 상향 돌파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월화수 특히 목요일날 금리가 한번 급등을 했고요. 마지막 금요일 날은 약간 금리가 되돌리는 부분이 있었지만 추세적으로는 금리의 상승 트렌드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주 미국 고용지표 중에서 주간으로 발표되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처음으로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고 연속적으로 청구를 계속하는, 그래서 해고 상태가 유지되는 그런 경우에는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두 개의 지표가 같이 발표가 됩니다. 지난주에 발표된 정보에 따르면 이번에도 이전보다 점점 청구 건수가 낮아지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경제가 여전히 견조하다는 인식 하에 금리가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배경이 됐었고요. 다만 저희가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이벤트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전미 자동차 노조의 파업하고요. 다음 주에 발생할 수도 있는 미국 정부의 셧다운 가능성입니다. 여전히 미국의 고용시장이 굉장히 견조한 것은 사실인데 최근 전국적으로 자동차 노조들의 파업,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파업들이 계속 커지고 있고 또 정부 셧다운, 예산안을 9월 말까지 제출하지 못하면 미국 공무원들이 임금을 늦게 받을 수밖에 없고 필수적인 정부 활동 외에는 비필수적인 정부 활동들은 중단되는 이제 셧다운 리스크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이벤트들이 점점 커지게 된다라고 하면 아마 고용시장도 약간의 타격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까지는 미국 고용시장이 양호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미국의 노동시장은 여전히 강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택시장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번 주에 미국 부동산 가격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S&P 케이스실러의 20대 대도시 주택 가격을 보면 전월비 상승률을 보면 올해 초부터 꾸준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택가격 지수를 보더라도 사실은 작년에 약간의 조정이 있었다라고는 하지만 가격 자체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 이미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을 다시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주택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은 굉장히 많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미국 가계들의 소득이거든요. 결국 돈이 있어야 주택을 사는 거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시장이 견조한 상황에서는 주택시장도 상대적으로 견조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주택가격도 앞으로 계속 상승세가 이어질지 아니면 상승세가 일단락되고 꺾일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중요할 텐데 저희는 상승 추세가 점점 둔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 부동산을 보는 여러 가지 지표 중에서 조금 선행하는 지표들을 보면 그 이유들을 알 수가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NAHB라고 하는 주택 건설업자들의 심리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한 3개월 연속 계속 하회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결국 지금 주택시장 자체 이미 만들어져서 거래가 되고 있는 주택 가격은 나쁘지 않지만 이미 주택 건설업자들은 앞으로의 경기 전망을 판단했을 때는 주택을 건설하기에는
썩 그렇게 좋지 않은 환경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선행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왜 주택 건설업자들이 미래 경기 전망 혹은 미래 부동산 시장을 전망할 때 조금은 안 좋아지고 있는가라고 보면 당연히 이제 모기지 금리를 꼽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모기지 금리라고 하는 것은 주택 수요자들이 주택을 매수할 때 적용받는 대출 금리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당연히 미국이 기준금리를 많이 올렸기 때문에 이 모기지 금리도 그런 기준금리 인상 등에 연동이 되면서 큰 폭으로 올라간 상태입니다. 이미 모기지 금리 30년짜리가 7%까지 올라간 상태인데요. 신규로 주택을 매매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을 안겨줄 수 있는 금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발표될 주택가격 지표는 고용시장과 약간 특성이 비슷합니다. 아직까지는 굉장히 견조하고 좋아 보이지만 선행 지표들로 봤을 때는 조금은 꺾일 여지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9월 FOMC 회의 결과는 어떻게 보셨어요? 경기에 대한 자신감은 여전히 좀 가져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던데요. 왼쪽을 보시면 미국 9월 경제 전망이라고 해서 결국 성장률과 실업률, PC 인플레이션과 근원 PC 인플레이션 요 네 가지 항목에 대해서 연준이 전망치를 분기마다 업데이트를 합니다. 이번 9월 경제 전망에서 크게 바뀐 부분을 보시면요. 먼저 실질 성장률, 2023년 GDP 성장률을 6월달 1.1%에서 2.1%로 1%포인트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사실 연준의 전망이 이렇게 크게 많이 바뀌는 경우는 저는 거의 못 본 것 같거든요. 이게 침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급격하게 바뀌긴 하지만 경기 사이클의 확장 국면이 막바지 국면일 때 이렇게 큰 폭으로 상향 조정되는 경우는 정말 극히 드물고 그 배경을 보자라고 하면 지난 저희 5월부터 계속 저희가 확인했던 부분들이 예상보다 좋은 GDP 성장률, 예상보다 좋은 소매 판매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예상보다 계속 좋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연준도 결국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상향 조정을 했고 2024년도 6월 대비해서 0.4%포인트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기자님께서 말씀 주신 미국 경제에 대해서 여전히 낙관적인 경기 전망을 하고 있다. 연준이 그렇게 좀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오른쪽 그림에서 이번 9월 FOMC의 점도표에 6월 대비해서 가장 큰 변화를 몇 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은 한 번 더 인상하는 것으로 유지를 했고요. 가장 시장의 임팩트가 컸던 부분은 내년도 기준금리 인하 폭입니다. 6월 달에는 100bp 정도 인하할 것으로 점을 찍었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50bp 인하로 점을 찍었습니다. 그 말은 저희가 흔히 연준 얘기할 때 higher for longer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기준금리를 높게 오랫동안 유지하는 전략을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을 전형적으로 보여준 점도표였습니다. 사실은 기준금리를 많이 올리는 건 아니죠. 지금부터 한 번 정도 더 올리지만 내년에 거의 인하를 하지 않고 사실상 하반기부터 한 2번 정도 인하를 하겠다라고 연준 위원들이 점을 찍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주식시장이라든지 채권시장은 내년 상반기부터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는 기대가 상당히 컸었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더 뒤로 밀리면서 첫 인하 시점이 상반기가 아니라 하반기로 더 뒤로 밀리면서 금리도 크게 상승을 하고 주가에도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9월 FOMC 결과 보면서 연구원님도 좀 이례적이었다라는 걸 느끼셨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장기 금리가 올라간 배경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이제 영국 보겠습니다. 통화 정책 결과가 예상과는 좀 다르게 나왔습니다. 어떠셨나요? 특히 BOE, 영란은행의 통화정책 결과 회의가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시장은 사실 25bp 인상을 예상을 했었는데요. 기준금리는 5.25%로 예상과 다르게 동결을 했습니다.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보다는 양적 긴축을 가속화하는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실 뱅크 오브 잉글랜드도 당연히 팬데믹 이후에 자산 매입을 상당 부분 진행을 했습니다.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이 영란은행이 가지고 있는 영국 국채 규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란은행은 결국 팬데믹 때 국채를 많이 매입을 했고 그것을 연준과 마찬가지로 줄이는 QT 과정을 진행 중인데 사실 연간 기준으로 보면 기존에는 노란색 선과 같은 경로로 줄이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연간으로 한 80빌리언 파운드 정도의 규모였는데요. 이 부분을 더 큰 폭으로 줄이겠다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이 빨간색 선으로 표시된 부분은 앞으로 1년 동안 100빌리언, 1000억 파운드 정도를 줄이겠다고 발표를 한 건데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보다는 장기금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더 줄 수 있는 채권 보유액을 줄이는 결정을 내렸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발표가 있는 후에
이 영국 금리와 미국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했던 부분들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사실은 영국만 이걸 하는 것이 아니라 ECB나 페드도 다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양적 긴축에 따른 장기금리 상승 압력은 아직까지도 계속 남아있다고 저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꼭 지난주 금리 상승이 연준뿐만이 아니라 영란은행의 정책 결정에도 상당 부분 기인을 했었고 이러한 영향들은 앞으로도 어느 정도는 지속될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은 굉장히 오히려 BOE보다는 BOJ의 통화정책을 굉장히 경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통화정책 회의가 있기 한 몇 주 전에 우에다 총재, 현재 BOJ 총재인 우에다 총재가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 예를 들면 기준금리를 인상도 고려를 할 수 있다, 내년에 그런 발언들을 하면서 아마 이번 회의가 굉장히 매파적이지 않을까라는 걱정들이 있었는데 사실 그런 부분은 나오지 않으면서 시장은 오히려 안도하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다만 앞으로도 이 통화정책 회의는 결국 양적 긴축이라든지 양적 완화의 규모를 축소하는 이런 밸런스 시 정책에 의해서 장기금리가 앞으로도 큰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경기 판단 재료인 미국의 주택시장의 분위기, 그리고 9월 FOMC 결과, 또 이웃나라인 글로벌 각국의 통화 정책의 방향성까지 두루두루 잘 들었습니다. KB증권 박준우 연구원님 연결했는데요. 추석 잘 보내시고요. 네, 추석 잘 보내십시오. 네, 추석 다음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준우 연구원이었습니다. 네, 9월 25일 월요일 국내 채권 시황 분석입니다. 국내 채권 시장은 굵직한 이벤트를 앞두고 경계감이 유지되는 모습이었습니다. FOMC가 매파적으로 해석이 되면서 금리가 상승했으나 일본 중앙은행에서 금융 완화 정책을 유지한다고 밝혀 약세를 일부 되돌리면서 마감했습니다. 국채 시장은 장기물 구간이 더 크게 약세를 보였습니다. 은행채 발행액은 3조 3,800억 원으로 전주 대비 5,100억 원 감소했습니다. 은행채 발행물은 감소세가 지속됐습니다. 은행채 AAA 크레디트 스프레드는 전 구간에서 확대됐습니다. 회사채 시장은 전반적으로 활발했습니다. 전체 유통량은 2조 2,211억 원으로 전주 대비 1조 8,673억 원 감소했습니다. 전주에 이어서 초우량 등급에서 소폭 감소세를 보였으며 비우량 등급에서의 거래 역시 줄었습니다. 네, 채권 부위가 회사채에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한 주간의 수요 예측 일정 안내해드리고 있는데요. 화면 집중해주세요. 이상 채권 부위 위클리 시간이었습니다. 한 주간도 성공 투자할 수 있게끔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채권 부위 식구님들 한 주간 화이팅 하세요. 시청자 여러분의 구독의 힘이 채권 부위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기존 영상과 추천 영상에도 좋아요 부탁드립니다.